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늘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제 직업의 일부이기도 하죠. 하지만 솔직히 한국은 제게 조금 특별한 나라예요.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교 시절 한국인 친구 재훈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비빔밥이나 불고기, 심지어 라면을 끓이는 것마저도 저에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처음 한국 음식을 맛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세상에, 이건 다른 차원의 음식이야. 대학 시절 재훈이와의 인연 덕분에 한국에 대해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실제로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한국 출장 제안이 들어왔어요. 국제 광고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이 목적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정돈된 동선과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입국 심사도 어찌나 효율적인지 긴 줄이 있었지만 금방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탄한 건 공항 화장실이었어요. 솔직히 공항 화장실은 특유의 불쾌한 냄새나 혼잡한 분위기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깨끗함과 상쾌한 향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울 앞 조명은 화사했고 세면대 옆에는 고급스러운 손 세정제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바닥엔 물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났죠. 진짜 대단하다. 저는 세면대 앞에서 한참 손을 씻으며 공항 화장실이 이토록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세심함과 잘 갖춰진 시스템을 경험하다니 앞으로의 출장 여정이 더욱 기대됐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맑은 공기가 기분을 환하게 밝혀줬습니다. 공항 앞 도로에는 택시와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분주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예약해둔 렌터카를 타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과 깨끗한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 봤던 도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중간중간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세심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이 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에 휴게소 안내 표시가 떴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간단히 화장실이나 들르거나 간식 정도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휴게소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왔습니다. 떡볶이, 호두과자, 소떡소떡, 핫도그 수많은 먹거리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당장 무얼 먼저 먹어야 할지 결정을 못할 정도로 고민됐습니다.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다양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씩 맛보지 않을 수 없었죠. 호두과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따뜻한 열기가 전해졌고 고소한 향이 살짝 코를 간지렸어요. 한 입 베어 물었더니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달콤한 팥 앙금이 가득하더군요. 겉과 속의 조화로운 식감이 입안에서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함이 배가 되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하나로는 부족해서 결국 두세 개를 더 먹었습니다. 다음은 떡볶이였습니다. 붉은 양념에 코팅된 떡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떡은 쫀득쫀득했고 매콤함과 달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소스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살짝 자극했다가 이내 달콤한 여운으로 남으며 계속 먹게 되더군요. 국물에 푹 적신 어묵은 탱글탱글하면서도 육수 맛이 스며들어 있어 깊은 풍미가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소떡소떡에 도전했습니다. 떡과 소시지가 번갈아가며 꽂혀있는 모습이 참 귀엽더군요. 소스는 빨간 케첩과 달콤한 머스터드 소스가 섞여 있었어요. 한 입 물자 탱글한 소시지와 쫀득한 떡이 입안에서 동시에 씹히며 묘한 식감의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달콤 짭짤한 소스가 더해지니
이건 그야말로 휴게소 대표 간식이라 불릴만 하더군요. 그렇게 하나씩 맛보며 행복하게 먹다 보니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하게 화장실 신호가 밀려왔어요. 당황한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운 화장실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공공 화장실은 썩 좋은 기억이 없었기에 약간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공기는 신선했어요. 심지어 은은한 방향제 향까지 풍기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비데가 설치된 변기와 손 세정제, 심지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핸드 드라이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맞아? 잠시 당황할 정도로 청결하고 잘 관리된 시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이를 보고 나오는 길에 거울 앞에서 손을 닦으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디테일에 대한 정성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배 아팠던 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녀본 공공 화장실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잘 정돈된 화장실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휴게소 음식이 맛있다고만 생각했는데 화장실조차 완벽하다니. 이 나라의 세심함과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출발하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한국이란 나라, 뭔가 다르다. 아주 다르다. 한국의 첫인상은 이렇게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 한국의 매력을 맛보기 전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경험할 것들은 앞으로 더 강렬한 충격을 가져다 줄 거니까요. 일정표를 확인하니 본격적인 업무는 며칠 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생겼죠. 저는 곧바로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훈, 한국에 도착했어. 시간 괜찮으면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재훈은 제 대학 시절 친구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뒤로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끔 소식을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몇 년 만이었어요. 엘리엇, 한국에 온다더니 벌써 도착했네. 마침 나도 시간이 있어. 같이 한국을 제대로 즐겨보자. 약속 시간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재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우리는 옛 추억을 나누며 한참을 웃었고 저는 그의 추천을 받아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훈이는 제게 종로의 전통시장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긴장했어요. 전통시장이라니 복잡하고 낯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재훈이는 걱정 말라며 지하철로 금방 갈 수 있고 가는 길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대중교통일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지하철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였고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카드를 대는 순간 자동으로 열리는 게이트와 함께 마치 미래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승강장에서 잠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하철 내부 안내 시스템을 구경했습니다. 각 노선이 LED 화면에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다음 열차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안내되더군요. 그리고 열차는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단 한 분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저는 잠시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이 몇 분씩 늦는 것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열차가 멈추자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승객들이 조용히 타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양보하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바로 느껴지는 차 안의 쾌적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좌석, 환한 조명,
그리고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도시 풍경까지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공기가 맑고 환기가 잘 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차는 매끄럽게 움직이며 속도를 올렸고 차 안의 안내방송이 또렷한 한국어와 영어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역과 주요 환승 정보를 꼼꼼히 알려주었고 LED 화면에는 실시간 노선도와 도착 시간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편리하네. 저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지하철은 무료 와이파이도 되고 휴대폰 충전도 가능해. 외국인들이 이걸 제일 부러워하더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신호가 몇 개나 잡히더군요. 진짜? 열차에서 충전까지 된다니 한국은 정말 혁신의 나라네. 잠시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고층 빌딩 사이로 오래된 한옥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열차는 정거장마다 부드럽게 멈췄고 그때마다 새로운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몇몇은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또 몇몇은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차는 또 한 번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다음 역으로 향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드디어 종로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열차에서 내리며 처음 경험한 한국 지하철의 질서와 편리함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훈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야. 이제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에 설레며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종로 전통시장에 발을 디디자마자 바로 후각과 시각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갓 구운 전과 튀김 냄새,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가득한 진열대, 그리고 직접 손질 중인 생선들이 즐비한 좌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재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게 시장 곳곳을 구경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전통 간식 코너야. 저기 호떡, 저긴 오징어구이, 저 앞쪽엔 떡집도 있어. 시장 상인들은 활기차게 저희를 맞아주었고 저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 외국분이시네.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한 아주머니가 외국인인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튀김을 맛보라며 내미셨습니다. 저는 냄새가 고소해서 바로 입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뜨거웠던 겁니다. 입안에서 튀김이 화산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후후 불며 뛰어다녔습니다. 아, 뜨거워. 아, 물 좀 주세요. 상인 아주머니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뜨거울 땐 식혜가 최고지 하시며 식혜 한 잔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식혜를 한 모금 들이키니 뜨거웠던 입안이 순식간에 천국으로 변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죠.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며 와,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야? 두리번거리던 저는 벌써 식혜 파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이거 하나 더 아니, 3병 주세요. 이런 맛을 이제야 알다니 억울한 마음에 집에 쌓아두고 계속 마시고 싶었습니다. 병을 건네받은 저는 흡족한 표정으로 병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으니 그런 제 모습을 본 재훈이는 배를 잡고 깔깔 웃더라고요. 다음으로 재훈이는 저를 작은 노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건 번데기라는 음식인데 단백질이 많아서 정말 건강에 좋아.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즐겨 먹어. 저는 눈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번데기를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생김새가 정말 요상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더군요. 그래, 도전이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재훈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이제 너 진짜 한국 길거리 음식 정복한 거야. 저도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데기 도전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이었거든요. 번데기를 먹으며 긴장이 풀린 저는 다시 시장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재훈과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탐험하듯 돌아다니며 여러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볼 게 많네. 저건 뭐야? 저는 저 멀리 화려한 색깔이 돋보이는 작은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였습니다. 문 앞에는 다양한 부채와 도자기, 손으로 수놓은 천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재훈이 먼저 손에 부채를 펼쳤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전통 문양이 눈에 들어왔죠. 저도 자연스럽게 부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손잡이와 부드러운 한지,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진 문양들이 한눈에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가오더니 부채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채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을 담고 있어요. 왕실에서 사용하던 문양을 재현한 것이죠. 단순히 더위를 식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예술품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들으며 부채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단순한 한지와 나무에 담긴 깊은 역사가 느껴졌죠. 이 부채는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 전통을 품고 있는 예술 작품이네요. 저는 곧바로 부채를 구입했습니다. 단순히 더위 때문이 아니라 이 특별한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재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채, 오래 간직하면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부채를 손에 든 채로 시장을 걸으며 저는 한국 전통의 깊은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전통시장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어느새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한 걸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 전통시장에서 이미 배부르게 먹었는데 또 무슨 음식을 먹겠다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뭔데? 설마 또 떡볶이야? 저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재훈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정말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음식이야. 내가 진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해. 사실 저는 매번 특이하고 강렬한 음식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 탓에 남들이 한 번쯤 망설이는 음식에도 과감히 숟가락을 들이밀곤 했어요. 매운 소스는 물론 씹는 감촉이 독특한 해산물이나 보기 드문 전통 요리에도 흥미를 느꼈죠. 재훈이는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런 저를 위해 홍어를 도전시켜보고 싶었던 거죠. 그 말에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한 조그마한 전통 한식집에 들어섰습니다. 나무로 된 입구와 정겨운 인테리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던 차에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제 코가 반응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냄새야? 고무 타는 썩은 냄새 같은데. 냄새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 속에 낯선 음식이 보였습니다. 바로 홍어였어요. 홍어야. 한국에서는 아주 귀한 음식이지. 재훈이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냄새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로 재훈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진짜 먹으라고.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2번, 3번 먹다 보면 이걸 왜 먹는지 알게 될 거야. 재훈이 한 입 먹어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제 손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선 수십 번의 고민이 오갔어요.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작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묘하게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홍어는 새로운 음식을 매번 도전하는 저에게조차도 어려운 음식이었습니다. 그저 강렬한 냄새와 충격적인 첫맛이 기억에 남았을 뿐, 홍어를 다시 찾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재훈이와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겼지만 홍어에 대한 기억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어요. 다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맛이었거든요. 재훈이가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별로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출장 첫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일정에 집중하느라 머릿속에서 홍어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으로 평범한 음식을 먹던 중 문득 홍어의 그 독특한 향이 떠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지? 순간적인 착각이라며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홍어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렬한 냄새와 첫맛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출장 마지막 날 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또다시 그 낯선 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치 제게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며 손짓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로 홍어가 먹고 싶어지다니. 다음날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재훈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재훈, 한 번만 더 홍어 먹으러 갈 수 있을까? 재훈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너도 홍어의 매력에 빠졌구나. 당연히 가야지. 우리는 다시 처음 홍어를 먹었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다시 홍어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젓가락으로 홍어 한 조각을 집어들고 입에 넣었을 때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강렬한 향도, 묘한 감칠맛도 이제는 모두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홍어의 매력인가. 이번엔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엔 알 수 없었던 미묘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서 펼쳐졌고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홍어의 매력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홍어를 두 번째로 도전한 후 이젠 진정한 홍어 마스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홍어 한 점을 먹고 난 뒤 재훈이 기다렸다는 듯 막걸리 주전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홍어엔 막걸리야. 이건 전통이자 공식 같은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막걸리 잔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강렬한 홍어 맛을 어떻게 잡아준다는 걸까? 호기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막걸리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강렬했던 홍어의 풍미가 부드럽게 중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단맛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안의 충격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어요. 이거야. 이래서 홍어 먹을 때 막걸리를 마시는 거구나. 입안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걸 느끼며 저는 연거푸 막걸리 잔을 비웠습니다. 어때? 이제 막걸리가 진짜 홍어랑 찰떡궁합인 이유를 알겠지? 재훈이 웃으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정말 환상의 조합이야.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막걸리 잔이 두어 번 더 비워지자 세상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제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걸 보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제 한국에 완벽히 적응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다시 홍어 한 점을 집어 막걸리와 함께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의 강렬함은 사라지고 묘한 중독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점, 또 한 점 어느새 홍어와 막걸리는 제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더 하자. 기념으로.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외친 순간 그 순간이 제 한국 여정의 가장 강렬하고 완벽한 마침표가 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재훈이와 저는 가게를 나서며 한껏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응, 뭐지 속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배가 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앞에서 창피하지만 너무 급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공중화장실로 달려갔고 그 순간 홍어가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도 어찌나 지독하던지 왠지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독한 냄새 때문에 모두들 화장실을 탈출하고 싶어 했을 것 같거든요. 그 냄새를 지금도 생각해보면 도저히 생존 불가한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2번 연속 먹는 건 무리였나 봐.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보고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한국인 다 됐다. 홍어의 마지막 선물까지 받았네. 저도 어이없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에피소드도 오래도록 기억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국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출국 당일, 재훈이는 저를 배웅하며 작은 병에 담긴 식혜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했던 식혜야. 집에 돌아가서 이걸 마시면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오를 거야. 저는 식혜병을 꼭 끌어안으며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이 모든 경험은 진짜 잊을 수 없을 거야.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번 여정을 곱씹어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잠깐만, 내가 한국에 왜 왔더라? 출장차 한국에 방문한 거였는데 업무 관련된 기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 서류,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전부 음식뿐이었습니다. 홍어의 강렬함, 막걸리의 부드러움, 휴게소의 소떡소떡, 그리고 마지막엔 식혜까지. 내가 이번 출장에서 얻은 건 업무가 아니라 위대한 미식 여행이었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물이나 주스 드릴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혹시 막걸리는 없나요? 승무원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고 저 역시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오르며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꼭 다시 한국에 갈 거야. 업무 때문이 아니라 홍어, 막걸리, 식혜 때문이라도 꼭. 그리고 이번엔 친구들에게도 이 맛을 전파해줄 생각에 벌써부터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 정말 끝내주는 곳이야. 다음번엔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